쿠바 남부, 부드러운 흰 모래와 투명한 물이 있는 이 나라. 지도 위에서는 그저 카리브해에 떠있는 길쭉한 섬 하나로 보이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층위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는지 처음 발을 들이는 사람은 좀처럼 짐작하지 못한다. 어째서 이 섬의 거리에는 여든에 가까이 든 자동차들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을까? 어째서 어떤 계곡은 시간이 멈춘 듯 붉은 흙 위에 담배잎을 말리고 또 어떤 늪지는 국경을 넘나드는 새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을까? 그 답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결국 쿠바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먼저 아주 작은 단서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손가락 한마디를 겨우 넘는 크기, 부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재어봐야 5.6cm 남짓, 동전 하나보다도 가벼운 몸으로 1초에 80번씩 날개를 떨며 허공에 멈춰선 듯 정지비행을 하는 새가 있다. 벌새 중에서도 가장 작다고 알려진 종, 사람들은 그것을 벌새 중에 벌새라 부른다. 햇빛이 스칠 때마다 깃털은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초록과 자줏빛으로 일렁이고 그 몸짓은 쿠바의 숲과 정원 사이를 오가며 꽃가루를 실어 나른다. 이토록 작은 생명체가 섬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그물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이 새를 실제로 마주친다는 것은 자연이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작고도 가장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는 일과 같다. 그리고 이 섬에는 또 다른 수수께끼가 거리마다 굴러다닌다. 쿠바를 처음 걷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어째서 이곳의 도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처럼 보이는 걸까? 193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미국산 클래식카들이 현지에서는 아몬드처럼 생겼다는 뜻의 애칭으로 불리며 지금도 거리를 누빈다. 이 차들은 단순한 관광용 소품이 아니다. 쉐보레, 캐딜락, 포드 같은 이름들이 구소련 진영에서 건너온 라다 옆에 나란히 서서 매일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합승 택시로 살아 숨쉰다. 낡았지만 여전히 달리는 이 차량들의 행렬을 보고 있으면 왜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풍경을 다시 만날 수 없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가난이 남긴 흔적이자 동시에 끈질기게 삶을 이어온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낡은 것을 고쳤으며 버텨온 세월과 새 것을 쉽게 손에 넣고 버리는 요즘의 방식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마음을 울리는지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섬이 남미 전체에서 가장 먼저 철길을 놓았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1837년 11월 19일 아바나와 베우칼 사이를 잇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로써 쿠바는 세계에서 7번째로 철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되었다. 애초에 사탕수수를 실어 나르기 위해 놓인 이 철길은 섬의 경제를 끌어올리고 물류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지금도 그 시절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한때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본보기가 되었던 쿠바의 개척 정신을 되짚어보게 만든다. 그 철길이 실어 나르던 사탕수수의 땅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하얀 모래와 청록빛 바다가 펼쳐지는 곳이 있다. 트리니다드라는 유서 깊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 4km 남짓 이어지는 이 해변은 종종 쿠바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힌다. 원래는 조용한 어촌이었던 플라야 앙코는 시간이 흐르며 청정한 자연과 풍부한 해양 생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투명한 바닷물은 수영과 스노클링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해안에서 멀지 않은 산호초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넘실댄다. 다이버들은 이곳에 산호 군락을 두고 감탄을 아끼지 않는데 열대어와 다양한 해양 생물이 어우러진 수중 세계는 수면 위 풍경 못지않게 숨이 멎을 듯 아름답다. 이 해변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은 다름 아닌 이웃한 트리니다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마을에서는 아침 내내 자갈길과 파스텔빛 건물, 활기찬 광장을 거닐다가 오후가 되면 플라야 앙콘으로 발길을 돌려 햇살과 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문화적 깊이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로 엮이는 이 조합이야말로 이곳을 유독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하지만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산호 생태계와 해안 지형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친환경 관광을 장려하고 방문객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플라야 앙코는 자연을 지켜내려는 쿠바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연약한 해양 생태와 순백의 해변을 지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기에 이 아름다움은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바다에서 벗어나 내륙 깊숙이 들어가 보자. 쿠바 서부 피나르델리오 지방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계곡이 하나 숨어 있다. 모테라 불리는 극적인 석회암 언덕들이 사방을 둘러싼 이곳 비넬레스 계곡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쿠바의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상징하는 장소다. 비옥한 붉은 흙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이 계곡은 오래전부터 농업, 특히 담배 재배의 최적의 땅이 되었다. 이곳의 농부들은 여전히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전통 방식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담배잎을 길러낸다. 정성스레 말리고 손질된 이 잎들은 마침내 쿠바를 대표하는 시가로 완성되는데 그 과정은 생계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예술이기도 하다. 이 언덕들, 모테는 단순히 아름다운 지질학적 풍경만은 아니다. 콰바델 인디오와 팔렌케 데 시몬 같은 동굴들은 한때 도망친 노예들의 은신처였고 훗날에는 혁명가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지금은 방문객들이 걸어서 혹은 지하강을 따라 배를 타고 이 동굴들을 탐험하며 계곡이 품은 지난 시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너머로 비넬레스 마을은 따뜻한 공동체의 얼굴을 하고 있다. 아담한 민박집들과 소박한 시장,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저녁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이곳 사람들은 스스로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물론 관광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만큼 늘어난 인적 왕래와 개발은 자연과 인간 활동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향한 노력이 이 연약한 생태계를 지키는 열쇠가 되고 있다. 비넬레스 계곡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이며 보존된 풍경과 전통은 쿠바의 과거를 비추는 동시에 미래를 지키려는 다짐이기도 하다. 이제 다시 바다로 눈을 돌려보자. 쿠바 북쪽 해안 하르디네스 델 레이 군도안에 자리한 카요코코는 순백의 해변과 투명한 바다, 그리고 다채로운 야생동물로 이름난 열대의 안식처다. 본토와는 27km 길이의 둑길로 이어져 있어 접근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섬 특유의 고요함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섬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몇 킬로미터씩 이어지는 부드러운 백사장이다. 청록빛 바다는 수영과 카약, 패들보드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고 그 수면 아래에는 또 다른 생동감 넘치는 세계가 펼쳐진다.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는 다이버와 스노클러들은 화려한 물고기떼와 정교한 산호굴라, 때때로 마주치는 바다거북과 가오리, 심지어 작은 생어까지 만나게 된다. 이런 풍부한 해양 생태 덕분에 카요코코는 카리브해에서 손꼽히는 다이빙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런가 하면 카요코코는 조류 애호가들에게도 낙원 같은 곳이다. 200종이 넘는 새들이 서식하는 이곳의 얕은 석호는 홍학과 펠리컨을 비롯한 이국적인 새들의 안식처다. 선명한 분홍빛 홍학무리가 반짝이는 물 위를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광경은 섬의 짙푸른 초록과 대비를 이루며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긴다. 탐조 트레일을 따라 걸으면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 새들을 원래의 서식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얻는다. 1990년대에 시작된 관광 개발은 이 섬을 세계적인 휴양지로 탈바꿈시켰고 지금은 고급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들이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 그리고 지역 야생동물을 지키기 위한 보존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도 친환경적인 태도를 권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려 깊은 개발 사이의 균형, 그것이 바로 카요코코를 쿠바 군도 안에서도 유독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이유다. 이제 섬의 반대편 남동쪽 끝으로 향해보자. 그곳에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이 맥박처럼 뛰는 도시가 있다. 산티아고 데 쿠바. 쿠바에서 두 번째로 큰 이 도시는 나라의 정체성을 빚어낸 무대나 다름없다. 1515년에 세워져 섬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곳은 수세기에 걸친 변화의 증인이기도 하다. 이 도시의 풍부한 문화는 무엇보다 음악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음악적 요소가 뒤섞인 손 쿠바노 장르의 발상지로 불리는 이곳에서 컴파이 세군도와 이브라임 페레르 같은 전설적인 음악가들이 태어났다. 트로바와 볼레로의 선율이 거리 곳곳에 흐르며 이 도시의 깊은 음악적 뿌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건축적으로도 산티아고 데 쿠바는 보물창고와 같다. 역사 지구에는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이 즐비하고 그 한복판에 자리한 아순시온 성모 대성당은 웅장한 코린트식 기둥을 자랑하며 도시가 세워진 이래로 줄곧 사람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왔다. 그 근처에 있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집은 쿠바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으로 꼽히며 식민지 시절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되어준다. 이 도시의 역사적 무게는 몬카다 병영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이어진다. 1953년 피델 카스트로가 이끈 공격이 실패로 끝난 이 군사시설은 쿠바 혁명의 전환점이 된 장소였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어 그 시절의 유물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산티아고 데 쿠바의 다채로운 인구 구성은 이민의 역사를 증언한다. 19세기 초 아이티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의 후손 공동체가 이 도시에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더했고 그 흔적은 축제와 음식, 종교의식 곳곳에 스며 있다. 음악과 역사, 그리고 문화의 융합을 통해 산티아고 데 쿠바는 이 나라의 역동적인 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 산티아고에서 더 동쪽으로 섬의 가장 끝자락으로 가면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함께 깃든 도시가 나타난다. 1511년 스페인 정복자 디에고 벨라스케스에 의해 세워진 바라쿠아는 쿠바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이자 최초의 수도였다는 특별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 산과 바다에 둘러싸인 이 외딴 지역은 그 고립 덕분에 오히려 순수한 매력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다.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말레콘 산책로에서는 벌꿀만이라 불리는 바이아 데 미엘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역사 지구에는 식민지 시대 건축물과 함께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 아순시온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 성당 안에는 크루스 데라 파라라는 나무 십자가가 보관되어 있는데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항해 중에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바라쿠아를 둘러싼 자연 또한 못지않게 매혹적이다. 높이 575m에 달하는 평평한 봉우리 엘유케는 고유종 동식물이 자라는 트레일을 따라 등산객들을 유혹한다. 근처에는 쿠바에서 가장 큰 강인 토아강이 짙푸른 풍경 사이를 굽이쳐 흐르며 보트 여행과 야생동물 관찰의 기회를 선사한다. 비옥한 토양과 열대 기후 덕분에 이 지역은 농업에 이상적이어서 카카오와 코코넛, 바나나가 무성하게 자란다. 바라쿠아는 특히 초콜릿 생산으로 이름이 나 있으며 바나네와 쿠쿠루초 같은 전통 음식은 지역 특산물의 풍미를 그대로 담아낸다. 이토록 많은 매력에도 불구하고 바라쿠아는 외딴 위치 덕분에 대규모 관광의 물결에서 비교적 비켜나 있다. 1960년대에 완공된 산악도로 라파롤라가 이 도시를 쿠바 본토와 이어주었지만 여전히 바라쿠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을 걷는 듯한 정취가 남아있다. 역사적 의미와 자연의 풍요로움이 이렇게 드물게 공존하는 곳이기에 바라쿠아는 발걸음을 들인 이들에게 진심 어린 경험과 오래 남는 기억을 선사한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섬의 북쪽 해안 쿠바의 심장부로 향한다. 1519년 스페인 정착민들에 의해 세워진 아바나는 오늘날 쿠바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정치와 경제, 문화가 모두 모이는 중심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올드 아바나는 잘 보존된 식민지 건축으로 유명하다. 자갈길을 따라가면 플라자 데 라 카테드랄 같은 웅장한 광장이 나타나고 그 안에는 18세기 장인 정신을 그대로 간직한 바로크 양식의 아바나 대성당이 서 있다. 근처의 플라자 비에아는 도시의 다채로운 과거를 반영하듯 여러 건축 양식이 뒤섞인 모습을 보여준다. 해안선을 따라 뻗은 말레코는 방파제를 겸한 활기찬 산책로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사교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동안 1950년대 클래식 미국산 자동차들이 그 옆을 스쳐 지나가며 지나간 시대의 풍경을 눈앞에 되살린다. 음악과 춤은 이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다. 살사와 룸바, 재즈의 리듬이 활기찬 클럽과 카페에서 흘러나와 지나가는 이들을 자연스레 축제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란테아트로 데라 아바나 같은 공연장에서는 명성 높은 쿠바 국립발레단의 공연이 열리며 이 나라의 예술적 완성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바나의 역사적 무게는 엘 카피톨리오 같은 건축물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국회의사당을 연상시키는 이 웅장한 건물은 한 시대의 건축적 야심을 상징한다. 그 근처 옛 대통령궁을 개조한 혁명박물관은 혁명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쿠바의 격동적인 여정을 세세히 담고 있다. 아바나의 진짜 매력은 역사의 영혼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창조성을 받아들이는 그 유연함에 있다. 활기찬 거리에서부터 풍성한 문화기관들까지 이 도시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풍경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도시의 소란을 뒤로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방 4,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손대지 않은 광야가 펼쳐진다. 사파타 반도, 그리고 그 심장부인 시에나가 데 사파타 국립공원은 카리브해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 중 하나로 꼽힌다. 맹그로브 숲과 해초지대, 산호초가 어우러진 이 다양한 생태계는 풍부한 야생동물을 품고 있어 자연 애호가들과 탐조가들의 발길을 끈다. 175종이 넘는 새들 가운데는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사파타랭과 사파타 참새 같은 고유종도 있으며 이 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오가는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반도의 심장인 사파타 늪지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종 쿠바 악어의 서식지다. 물길과 습지가 복잡하게 얽힌 이곳은 이 악어를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의 은신처가 되어준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늪지에는 무거운 역사도 함께 잠들어 있다. 1961년 쿠바 망명자들이 피델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하려 시도했던 피그스만 침공이 바로 이곳 해안에서 벌어졌다. 지금은 플라야 히론 같은 작은 마을들이 그 시절을 기억하는 박물관을 품은 채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이토록 풍요로운 자연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희박한 덕분에 이곳의 생태계는 인간의 간섭 없이 잘 보존되어 왔다. 생태적 균형과 지속 가능한 관광 사이에서 조화를 찾으려는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파타 반도에서 이어지는 바다 건너 남쪽 해안에는 또 다른 해양의 낙원이 펼쳐진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을 기려 이름 붙였다는 하르디네스 데 라레이나, 즉 여왕의 정원. 약 217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군도는 카리브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해양 보호구역이자 보존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600개가 넘는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이 군도는 맹그로브 숲과 해초지대 그리고 건강한 산호초를 품고 있으며 이곳의 산호초는 카리브해 전역에서도 가장 건강한 축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이버들은 이곳에서 카리브해 리프 상어와 실키 상어, 때로는 고래 상어와도 마주친다. 협곡과 첨탑 모양의 지형, 동굴이 만들어내는 수중 지형은 끝없는 탐험의 무대가 되어준다. 이곳의 맹그로브와 해초지대는 어린 물고기들의 요람이자 바다거북과 매너티, 그리고 좀처럼 보기 힘든 아메리카 악어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프리깃버드와 외가리, 펠리컨도 섬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199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201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캐치 앤 릴리즈 방식의 플라이 낚시와 규제된 랍스터 조업, 그리고 세심하게 관리되는 생태 관광만이 허용되며 방문객들은 대개 리브어보드 선박에 머물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채 이곳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자연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군도는 몸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내륙으로 방향을 틀어보면 쿠바 중부 시엔푸에고스주의 토페스 데 콜란테스 국립공원 안에 조용히 숨어있는 또 하나의 안식처가 있다. 엘니초 폭포. 쏟아지는 폭포수와 투명한 웅덩이, 그리고 울창한 열대숲이 어우러진 이곳으로 가는 길 자체가 하나의 여정이다. 시에라 델 에스캄브라의 산맥을 굽이굽이 지나는 길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고 도착해서는 숲을 가로지르는 트레일을 따라 폭포에 다다르게 된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주 폭포는 천연 웅덩이로 떨어져 내리며 산에서 흘러내린 서늘한 물은 더운 날씨 속에서 반가운 휴식이 되어준다. 트레일 주변에는 열대 식물들이 늘어서 있고 눈밝은 이들은 색색의 새나 작은 도마뱀을 발견하기도 한다. 어느 한 트레일은 언덕 위 전망대로 이어져 그곳에 오른 이들에게 계곡 전체를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시엠푸에고스와 트리니다드에서 각각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이곳까지 가는 길에는 그림 같은 마을들과 시골 풍경이 펼쳐진다. 바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쿠바 북서쪽 해안 콜로라도스 군도에 속한 카요 후티아스는 사방 4제곱킬로미터 남짓한 작은 섬으로 손대지 않은 자연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본토에서 이어지는 경치 좋은 둑길을 따라가는 여정 자체가 이미 휴식의 시작이다. 섬에 도착하면 부드러운 흰 모래와 맑고 얕은 물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해변은 섬의 북쪽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져 여유를 즐기기에 충분한 공간을 내어준다. 해안 일부를 두르고 있는 맹그로브 숲은 섬의 풍경을 더욱 그윽하게 만들면서도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처가 되어준다. 잔잔한 바다는 스노클링에 적합해 물속으로 들어가면 열대어들이 넘실대는 산호초가 펼쳐진다. 외딴 분위기를 간직한 이 섬에도 몇몇 소박한 상점들이 있어 정통 쿠바 음식과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이제 다시 내륙 시에라 데 에스캄브라의 산맥과 카리브해 사이에 자리한 도시로 향해보자. 16세기 초에 세워진 트리니다드는 한때 설탕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자갈길은 철제 창살과 붉은 기와 지붕으로 장식된 파스텔빛 집들 사이를 굽이굽이 지나가고 그 미로의 중심에는 18세기와 19세기 건물들로 둘러싸인 플라자 마요르가 자리한다. 그 중에서도 팔라시오 브루넷은 지금은 로맨틱 박물관으로 쓰이며 식민지 시대 상류층의 화려한 생활상을 엿보게 해준다. 광장을 내려다보는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성당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정면을 자랑하며 쿠바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데 그 안에는 베라크루스의 그리스도상이라는 오랜 사연을 품은 조각상이 모셔져 있다.
도심을 벗어나면 잉헤니오스 계곡, 즉 설탕 공장의 계곡이 펼쳐진다. 한때 50개가 넘는 제당소가 돌아가며 쿠바 설탕 산업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이 계곡에는 지금도 농장 저택들과 마나카 이스나가 탑이 남아 지나간 시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트리니다드의 밤은 음악으로 가득하다. 카사데라 무시카 같은 곳에서는 매일 밤 공연이 열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한데 어울려 살사와 손의 리듬에 몸을 맡긴다. 수공예 시장에는 손으로 짠 직물과 정교한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이 지역의 예술적 전통을 그대로 보여준다. 트리니다드에서 다시 사파타 습지로 눈을 돌리면 사방 4,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습지가 카리브의 최대 규모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맹그로브 숲과 늪, 해안 석호가 어우러진 이곳은 175종이 넘는 새들의 보금자리이며 그중 사파타 렌과 사파타 참새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종이다. 쿠바 악어는 아메리카 악어와 함께 이 물속에서 공존하고 다양한 어류와 양서류, 무척추 동물들 역시 이곳을 터전으로 삼는다. 그리고 1961년 4월 이 해안을 따라 피그스만 침공이 벌어지면서 이 습지는 쿠바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품게 되었다. 지금은 플라야 히론의 박물관들이 그날의 기억을 전한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이곳은 생태적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여러 보호 조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탐조 투어와 교육 프로그램 같은 지속 가능한 관광이 방문객들에게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곳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다시 해안 도시로 눈을 돌려보자. 쿠바 남부 해안 1819년 프랑스 정착민들에 의해 세워진 시엠푸에고스는 남쪽의 진주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건축적 우아함과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이름을 알린 도시다. 넓은 대로와 대칭적인 격자 형태의 도시 구조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기원을 그대로 보여준다. 도시의 중심에는 호세마르티 정원이 있고 그 둘레에는 인상적인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다. 쌍둥이 탑과 정교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 라프리시마 콘셉시온 대성당, 그리고 1890년대에 문을 연 토마스 테리 극장은 프레스코화와 금박 조각으로 장식된 화려한 내부로 잘 알려져 있다. 시엠푸에고스의 해양 유산은 1745년 해적으로부터 만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요새 카스티오 데 하과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시에라 델 로사리오 산맥 한복판에는 또 다른 방식의 삶이 자리 잡고 있다. 라스테라사스라는 이름의 공동체는 1971년 산림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졌다. 약 1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5000헥타르에 이르는 유네스코 생물권 부전지역 안에 자리하는데 그 이름 자체가 토양 침식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계단식 지형에서 비롯되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울창한 이차림을 거닐 수 있고 호수와 강, 폭포에서 수영과 휴식을 즐길 수도 있다. 카페탈 부에나 비스타 같은 19세기 커피 농장의 유적은 쿠바의 식민지 시절을 되짚어보게 하며 마을에는 예술가와 음악가들의 작업실도 열려 있어 방문객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향할 곳은 쿠바 중부의 카마구에이다. 1514년 산타 마리아 델 푸에르토 델 프린스페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가 해적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1528년 내륙으로 옮겨진 이 도시는 오늘날 쿠바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잘 보존된 식민지 건축과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이름이 높다. 이 도시의 역사지구는 유네스코 세관으로 침입자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불규칙하게 설계된 거리 구조가 특징이다. 이 미로 같은 구조는 저마다 개성 있는 여러 광장으로 이어지는데 그중 카르멘 광장에는 일상의 순간들을 담은 실물 크기의 조각상들이 서 있어 도시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카마구에이 발레단은 국내외에서 인정받으며 테아트로 프린스팔에서 자주 공연을 펼치고 도시 곳곳 마당과 공원에는 빗물을 모으던 커다란 토기 항아리 티나하가 흩어져 있어 이곳 사람들의 끈기와 지혜를 말없이 전한다. 이렇게 하나씩 따라오다 보면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낡은 자동차를 고쳐 타며 부서진 담을 다시 세우며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어떻게 이토록 다채로운 자연과 문화를 지금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 무언가를 오래 붙잡고 산다는 것이 결핍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형태의 보존이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이라면 새 것을 쫓는 삶과 오래된 것을 끝까지 품고 사는 삶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울까? 쿠바라는 섬은 그 질문에 쉽게 답을 내려주지 않은 채 다만 그 풍경과 사람들의 표정으로 조용히 말을 건넬 뿐이다.